우리는 누가 이렇게 막 변화하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변화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교육을 한 지가 18년 차이다 보니 합쳐보니 수백만 명이 되었는데요. 좀 더 빠르게 이루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나 자체로 끌어안아주는 거죠. 못했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게 가능한 건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조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인드 파워 스페셜리스트 좀 생소하시죠?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어두웠었고 또 가난했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탈피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인드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잡은 책이 제 가슴을 흔들었고요. 그렇게 마인드를 공부하면서 제 삶이 180도 바뀌는 체험을 하면서 이 자료를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한국에 전하고 싶다라는 뜨거운 열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고한테 가서 이 자료를 받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가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미국에 있더라고요. 밥 프록터라는 사람이었고, 이 밥 프록터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 성공 철학을 세계적으로 정립시킨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계승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갔고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한국 사람들 또 해외에서 강연을 하면서 전한 지가 지금 1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분들의 인생 반전을 보게 됐고, 또 수많은 책들이 나왔고, 이 책들이 또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14번째 책 어웨이크닝이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예스24에서 종합 1위를 찍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랑해주고 계신데요. 이 어웨이크닝은 부의 진동을 깨우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지, 그리고 어떻게 그 풍요를 마음속에서 지속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의 필사를 통해서 그 동서양의 철학자, 현인, 이런 진리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마음의 부의 진동을 깨우도록 설정을 한 책이고요. 100일 동안 필사를 하면서 이건 읽는 책이 아니라 내 잠재의식을 다시 쓰는 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책을 쓰시면 100일 후에는 마음이 굉장히 풍요로워지실 거고요. 여러분의 지갑도 좀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성공 기준이 외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업.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다 이루긴 했는데 마음 한켠이 굉장히 공허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면 너무 기운이 없고 허무한 겁니다. 저는 그때 왜 그랬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자세히 보니 모든 것이 남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면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휘청거리게 됩니다. 이리저리 다른 사람을 맞추다 보면 내가 굉장히 피곤해지고 마음이 공허해지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에 강조를 하고 싶어서 쓴 부분이 있어서 낭독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19일차에 쓰여진 문구인데요. 자유로운 마음이 진짜 부다. 외부의 것에 흔들려 기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처지로 인해 슬퍼하지 않는다. 범중엄. 중국 송나라를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천하의 현인으로 칭송받는 범중엄. 그는 흔들림 없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표현했다. 돈이 많아도 명예를 얻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부가 아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평온하다면 그는 이미 부자다. 외부의 조건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한다면 나는 파도 위 종이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풍요의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내 안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명품을 걸치면 내가 그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내가 명품보다 더 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라 빛이 배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넘쳐서 이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이걸 또 아우라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빛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결국 보이지 않는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outer image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합니다. 외적 이미지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이미지를 셀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셀프 이미지가 어떻냐에 따라서 내 행동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겉으로 보기엔 예쁜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쁘다 해도 이 사람은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성형수술을 하러 가는 겁니다. 너무 예쁜데. 자기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면 이게 겉으로 배어나오는 이미지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그리고 그게 눈빛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뭔가 목소리도 굉장히 힘이 없고요. 그리고 걷는 것도 좀 자신감이 없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바라보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나 자체로 존귀하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했으면 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도 나 자체로 끌어안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체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남들도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요. 그렇게 매일매일 지내다 보면 여러분 자체가 명품보다 더 빛나는 존재로 배어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에너지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인데, 이 에너지를 좋게 시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필사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일어났던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1시간이 힘들면 30분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제대로 된 전문가가 구성한 마음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매일 하루에 10분 필사를 하는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제가 지난 17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목격해 왔잖아요. 매일매일 필사를 했을 뿐인데 너무나 많은 결과가 달라진 거예요. 수입도 바뀌었지만 우울증 약을 끊게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못했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도 이게 가능한 건지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필사 책들을 이만큼 가지고 오신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잠재의식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해지는데, 그것을 흩어졌던 이런 생각들을 다시 내가 원하는 걸로 가지고 오는 것이 필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렇게 막 변화하라고 다그친다고 해서 변화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책과 삶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미 변화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자유의지로 변화하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내 잠재의식이라는 정원을 예쁘게 꾸며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꽃을 심고 내일은 저 꽃을 심고, 그래서 나만의 정원으로 꾸민다라고 하는 것이 필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10분 필사로 그 에너지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또 낮이 되면 마음이 또 내려갑니다. 그럴 때 내가 쓴 그 필사 글을 다시 한번 봐주는 걸로 리마인드를 하면 그날 하루가 바뀌고요. 그게 매일매일 쌓였을 때 인생 전체가 바뀌는 체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능력이 있는 A와 B가 있으면 태도가 좋은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이 보이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태도라고 하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을 해야 이 태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와 B가 똑같이 있지만 둘 다 바빠도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계속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면서 바쁘고요, A라는 사람은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도 그 안에서 나의 의도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 보이지만 마음속에 생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가 정말 좋은 태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더 좋은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한다면, 내가 마음속에서 오늘은 어떤 생각으로 하겠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회사에서 1년 동안의 목표, 아니면 2년 동안의 목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서의 목표를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면 그 의도가 생기죠. 그러면 그 하루를 지낼 때 그 목표만을 생각하면서 보내면 바쁘더라도 한 방향을 향해서 바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내면의 잠재의식의 특징을 보면, 내가 의도를 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만 계속 생각을
생각을 하면요. 그 한 방향에 에너지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점점 커지죠. 잠재의식이 작동을 하면서 더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이루시는 분들을 보면, 더 많은 기회가 오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속의 생각이 그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굉장히 행복하신 분들을 뵈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해도 좋아하고요, 자기 자신이 좋은 점은 또 더 좋아합니다. 나 자신을 좋아해야 다른 사람을 정말 좋아할 수 있고요, 세상도 좀 아름다워 보입니다. 나 자신을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굉장히 좋은 거, 아주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자기 암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태를 한 문장으로 외쳐주는 것을 우리는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이 자기 암시는요, 잠재의식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알아야 우리는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다, 이 아주 심플한 한 문장, 여러분이 원하시는 상태. 만약에 내가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안 예쁜 것 같아요. 나는 예쁘다. 근데 거울을 봤는데 믿기지가 않아. 그러면 나는 매력적이다. 난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것도 믿기지가 않으면 나는 지금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외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싫으면요, 거울을 보면서, 내 눈을 보면서 나는 내가 정말 좋다라고 외쳐주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데요, 이것을 매일매일 외치는 것만으로도 내 자존감이 상승하고요.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과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합니다. 나는 내가 좋다. 이 한마디,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내 스스로에게 외쳐주면 정말 내가 어느 순간 좋아지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지고요. 행복해지면서 나 자신을 믿게 되고요. 그 힘이 배어져 나옵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이 교육을 한 지가 18년 차이다 보니 2019년도에는 유럽에서 약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특강도 했었고 하다 보니 합쳐보니 수백만 명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느낀 건, 우리 인생의 위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인생의 겨울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요즘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기도 하고요, 상실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통증과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굉장히 조급해지죠. 그런데 조급해질수록 결정을 잘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좀 흐려지죠. 그래서 한 방을 꿈꾸다가 한 방에 가시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위기 앞에 무너지는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는 누구나 오는데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이거든요. 이 선택을 하겠다라는 내 의지,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말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버릇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대부분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추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잠재 능력이 있거든요. 이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안 갖게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전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나라고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영어로 하면 Why not me? 왜 나라고 안 돼? 라고 한번 항상 그런 말을 하는 습관. 난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면 Why not me? 이렇게 한번 전환시켜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습관입니다. 누구나 두려운 거 싫죠. 그런데 변화를 하고자 하면 항상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살아왔던 습이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진동이 같은 진동이 아니라 이질적인 진동이죠. 그래서 불편하죠. 이 불편하면 두려움이 오고요. 두려움이 오면 제일 친한 친구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 걱정, 의심, 이렇게 다른 두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면 걱정이 되고요. 또 걱정이 되니까 의심이 생기죠. 그러면 우유부단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안 하게 되거든요. 내가 우유부단해지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를 원하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가고자 하면 이 안전지대를 우리는 좀 떠나줘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안전지대를 떠나서 이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나아가겠다라는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온 거예요. 이것은 내가 확장하기 위한 신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면 왔구나라고 안아주는 습관. 두려움을 내 친구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할까? 그리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럼 저 사람은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의 중심이 아니라 자꾸 타인의 중심에 가게 되죠. 타인에게 중심이 가 있으면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그 사람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비평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내가 또 나를 확장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 아멘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이 60살이 되면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60이 됐을 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면 내가 그 전까지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에너지를 다 썼던 것들이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죠. 다른 사람 신경 쓰느라고 쓴 그 모든 에너지를 나한테 신경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나는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이다. 자꾸 나로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한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죠. 보통 불안할 때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가시더라고요. 답을 물으러 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또 그분에게 가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고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았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 걱정의 상태, 불안의 상태는 이미 결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감정 상태에 반응을 하는데요. 이 걱정과 불안 상태에서는 우린 결핍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힘이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자꾸 내 생각을 자각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걸 자각해서 내가 원하는 상태가 뭐였지? 이걸 돌리는 연습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매일매일 하면서 근육이 조금씩 찢어지면서 근육이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연습을 안 해봤을 뿐이지 조금씩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내 생각이 지금 결핍 속에 있구나. 이걸 딱 바라보고 자꾸 전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일수록 다시 내 마음에는 내 안에는 잠재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선택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그 나아가는 모습을 자꾸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몇 년 뒤에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할수록 더더욱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안에 믿음을 깨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18년 차 교육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중에서 여러분들과 좀 공감이 되는 것을 꼽자면 어떤 한 대전에 사시는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여성분이 심한 공황장애로 대전을 아예 못 나왔습니다. 터널을 지나면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터널만 보면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당연히 터널을 못 지나가니까 기차를 탈 수도 없겠죠. 자동차를 타면 우리 터널을 지나잖아요. 다른 지역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20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아이 4명의 정말 아름다운 엄마셨는데 아이 넷과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대전을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저희 마인드파워 수업을 들으시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긴 겁니다. 아이들과 같이 가족여행을 가고 싶은 거예요. 아이 넷을 너무 예쁘게 키워놨는데 가족여행 한번 못 가보고 그래서 제주도를 너무너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마인드파워 수업을 들으시면서 터널을 건너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터널을 건너는 연습으로 제가 교보문고에서 한번 몇 년 전에 사인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인회를 오기 위해서 터널을 몇 번을 지나가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대전에서 20년 만에 서울을 오셨습니다. 그날 저를 진짜 꼭 끌어안고 우시는데 그 눈물은 서울을 내가 왔다 트라우마를 벗었다라는 그 눈물이었고
느꼈고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변화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도에 아이 넷과 남편과 같이 가족여행을 가서 거기서 하늘에 쫙 뻗은 상태로 아이들과 같이 사진을 찍은 그 모습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또 그분께서 이게 됐으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매출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매출 7천만 원을 이제 한 달 매출 7천만 원을 목표로 했는데 그 목표로 한 달에 7천만 원에서 몇만 원 조금 뺀 액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 목표를 내가 설정을 높게 하지 않았었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7천만 원 목표를 찍고 그 다음에 1억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대표님 12월에 제가 1억 찍으면 대표님 유튜브에 나갑니다 라고 목표를 설정하셨고 1억을 진짜 12월 말에 딱 찍으셔서 제 유튜브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심리적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어떤 마음속에 있는 트라우마, 내가 정말로 못 넘을 거라고 제안했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수입에 있어서도 난 이 정도가 나의 수입이야 라고 제안했던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뚫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정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요즘은 일본도 다녀오시고 여권도 처음 인생에서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께 제가 한국의 유일한 밥 프록터의 파트너로서 밥 프록터의 글 중에서 제가 정말 좋았었던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딱 한 번 간다. 사는 동안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으며 심하게 상처 입지 않은 채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자신의 목표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가장 멋진 꿈들을 실현시키면서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있다. 딱 한 번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지대에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깨고 나는 충만한 나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책과 삶 구독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답게 행복하게 충만하게 누리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